2023년 산업기사 실기 1회 1번부터 같이 가봅니다. 그림은 중형 환기팬의 수동운전 및 고장 표시 등 회로의 일부이다. 이 회로를 이용하여 다음 각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는데요. 자, 일단 여기 주어진 이 시퀀스 회로를 같이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여기가 자, 여기 한번 보시면 MCCB가 있고요. 51번 과전류 계전기죠. 과전류 계전기. 51G는 지락 과전류 계전기. 이건 ZCT 영상 변류기죠. 그리고 이거는 MC를 의미하고요. 이건 열동 계전기입니다. 49번 열동 계전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MCCB를 이렇게 ON을 하게 되면 쭉 따라가 보면 여기는 지금 A접점, A접점 이런 것들은 다 A접점이 지금 들어있어서 이 부분에는 아직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여기도 뭐 진행하더라도 이쪽 A접점, A접점이니까 여기에도 전원이 투입되지 않죠. 하지만 여기 보면 여기 B접점, 이 MCCB를 투입을 하게 되면 여기 B접점을 통해서 그린 램프에는 불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푸시 버튼이 1, 2 이렇게 있죠? 보니까 A 접점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제 눌러주게 되면 비로소 이쪽을 통해서 전원이 인가가 되고 88 MC죠. MC의 주회로 접점 달라붙고 88의 A 접점 달라붙어서 이건 자기 유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 88의 A 접점이니까 레드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여기 B접점은 떨어지면서 그린 램프에는 불이 안 들어오게 되네요. 자, 손을 떼도 자기 유지에 의해서 계속 얘가 88번 여자되면서 MC죠. MC가 여자되면서 이쪽에 계속 이 전동기를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쪽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과전류 계전기죠. 51번. 그거의 A접점, 지락과전류 계전기, 열동 계전기에 각각 A접점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X 표시된 것은 수동복귀를 의미하는 A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릴레이로 보면 되겠네요. 30X 릴레이에 의해서 역시 자기 유지되는 그 형태의 지금 A접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전동기를 돌리고 있다가도 뭐 과전류가 발생했다거나 지락 과전류가 발생했다거나 그 다음에 열동 계전기에 의해서 이 모터에 과부하라든가 단락이 발생하게 됐을 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장치가 이렇게 51번, 51G, 그 다음에 49에 의해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보호되는 보호회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운전을 이제 중지할 때에는 푸시 버튼 2를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이제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죠. 그러면서 이 MC가 소자되면서 주회로 열리게 되면서 전동기 동작을 멈추게 되고요. 다시 이 88 B접점 달라붙으면서 얘 불이 들어오고 A접점 떨어지면서 얘는 불이 꺼지겠죠. 이게 뭐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푸시 버튼 1을 눌러서 동작하고 푸시 버튼 2를 눌러서 정지하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동작 과정에라도 이 뭐 셋 중에 하나겠죠. 요거 51번, 51G, 49번 과전류 계전기, 지락 과전류 계전기, 열동 계전기죠. 이거에 의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만약에 이 49번이 이 열동 계전기가 동작을 해서 문제를 감지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A 접점을 얘가 달라붙게 되겠죠. 그러면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릴레이 30X가 여자되고 A 접점 달라붙으면서 즉 이쪽을 통해서 오렌지 램프에도 계속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여기 지금 이 릴레이 X 30X에 의해서 여기 B접점이죠. 요 B접점이 떨어지면서 MC가 소자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툭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얘 동작을 멈추게 하면서 얘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회로가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1번, 51G, 49에 의해서 어느 하나라도 얘가 문제가 되게 되면 A 접점이 달라붙어서 얘를 동작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로
이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를 해결하고 만약에 벨트가 끼었거나 과부하가 걸렸거나 해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자가 여기 수동복귀라고 그랬죠. 얘는 손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얘를 복귀시켜서 해야 되고요. 그러더라도 여기 자기유지에 의해서 아직 계속 얘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오렌지 램프는 계속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푸시 버튼 3를 눌러야만 이제 이 자기유지가 해제되면서 이쪽에 릴레이도 그 다음에 오렌지 램프도 소자가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수동복귀 시키지 않고 여기를 그냥 푸시 버튼 3를 누린다고 해도 안 되겠죠. 계속 이쪽으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이쪽 이 수동복귀를 이용해서 얘를 소자시킨 뒤에 얘를 눌러야만 오렌지 램프가 멈추게 되겠죠. 소자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동작 과정이 있고요. 다음 각 질문에 답해봐라. 자, 88은 MC로서 도면에서는 출력기구다. 도면에 표시된 기구 및 램프에 대해서 다음 해당되는 명칭의 약호를 쓰시오. 자, 고장기구를 표시하라. 지금 그 얘기죠.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고장기구가 뭐냐.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 고장 표시기구죠. 표시기구. 그래서 고장을 표시하는 건 사실상 이 출력이 여기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생기게 되면 30X가 여자되고 또 오렌지 램프가 역시 점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개일 경우에 약호의 중복은 없고 MC12, ZCT 인덕션 모터죠. 전동기는 제외하고 그걸 가지고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장 표시 램프, 이게 바로 고장 표시 램프죠. 얘가 오렌지 램프가 와야 되겠죠. 오렌지 램프. 그리고 고장을 표시하려고 하는 기구는 요거 30X 하나만 써줘야 되겠죠. 중복 없이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장 회복을 확인하는 기구, 고장 회복을, 이게 고장 회복을 이제 확인하는 기구가 되는 거죠. 이거는 회복시킨 거고, 확인하는 기구는 여기가 BS3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동, 처음에 기동할 때 아까 BS1이었고요. 정지가 BS2였죠. 그래서 이것은 BS1, 정지 BS2 이렇게 되고, 운전 표시는 레드 램프죠. 아까 우리 정지돼 있을 때 처음에 불 들어온 것이 그린 램프였으니까 여긴 레드 램프, 그린 램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장을 검출하는 기구는 아까 3개 있었죠? 과전류 개전기, 지락 과전류 개전기, 열동 개전기 이거니까 51, 51G, 그 다음에 4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2번 그림의 점선으로 표시된 회로를 AND or NOT 게이트를 사용해서 로직 회로로 그려라. 로직 소자는 3입력 이하로 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 부분만 그려주면 되니까 요거 3개 병렬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5어로 표현되죠. 병렬이니까. 그러니까 5어 표시인 이렇게 자, 5어 게이트를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그런 뒤에 지금 51, 49, 51G 3개 이하니까요. 여기 51, 3개까지 쓸 수 있죠. 여기가 49, 그 다음에 51G 이렇게 일단 표현한 상태에서 그 다음 여기 30X 이거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으로 이어지네요. 일단 30X로 출력이 이루어지고 일단 요 두 개는 다시 직렬이니까 AND 게이트를 써야 되겠죠. 여기에 AND 게이트 이렇게 생긴 AND 게이트를 하나 그리고 BS3가 되죠. 여기가 BS3와 그 다음에 30X가 일단 들어가게 되겠네요. 30X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것을 자 이것과 이것을 다시 한번 병렬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병렬 형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 5호 게이트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블록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엔드는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병렬로 해서 집어넣어서
그렇게 나온 결과가 지금 여기가 30X와 그렇죠? 그리고 오렌지 램프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데 여기 30X가 지금 자기 유지에 의해서 일종의 다시 피드백 뒤로 돌아가는 관계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결과를 이쪽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표시는 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없앤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51, 49, 51G에 OR 게이트 그리고 다시 여기도 OR 게이트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쪽 근데 여기 지금 뭔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나요? 여기 BS3가 비접점이니까 여기 주의해야 되네요. 여기를 이렇게 나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죠. 이 부분 자 착각하기 쉽네요. 저도 방금 착각했네요. 여기가 비접점이니까 이 부분을 낫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이렇게 세모하고 동그라미 꼭 표시해 줘야죠. 나머지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2번 그림과 같은 방전 특성을 갖는 부하에 대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방전 전류 값들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전 시간, 용량 환산 시간도 따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보수율 적용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축전지 용량, 납전지의 전격 방전율, 또 납축전지에서의 셀당 공칭전압 이런 것을 묻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축전지 용량 계산할 때 용량 계산은 L분의 1, 즉 보수율분의 1이 되고요. 보수율은 경련 용량 저하율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용량 환산 시간 K에다가 그 다음에 방전 전류 I가 곱해져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I가 지금 빠져 있죠. 여기 자 다시 한번 C는 L분의 1에 KI 이렇게 되겠습니다. 암페어 아워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이렇게 표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 굉장히 잘 나오죠. 만약 이렇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면 자 이때 축전지 용량 계산하라 그러면 사실상 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넓이 구하는 거 요거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선 이 전류 값을 쓰면 되고요. 세로 값은 이 전류 값을 쓰면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크기는 I1 이 크기를 I2라고 주어진다면 아무튼 이 세로 값은 전류 값을 쓰면 되고요. 가로의 값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K1, K2를 써야 되죠. 바로 용량 환산 시간을 써야 됩니다. 다른 걸 쓰는 게 아니고 방전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용량 환산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넓이 내는 거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죠. 이게 지금 그 넓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이 넓이를 한번 구해 볼까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전체 큰 직사각형에서 요 작은 직사각형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가 I1이고 가로는 K1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K1과 I1을 곱한 것이 이 전체의 넓이가 되고 거기서 얘를 빼면 되는데 얘는 이 가로의 길이가 지금 K2고요. 세로의 길이는 그러면 I1에서 I2를 빼면 되겠죠. 즉 이 길이는 I1-I2가 되니까 즉 이때의 넓이는 K2에 I1-I2 이렇게 되고 결국 이 빗금친 이 부분의 넓이는 이걸 빼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보수율 분의 1, L분의 1을 곱한 것이 축전지 용량을 계산한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I1-I2를 얘는 I2-I1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를 플러스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를 플러스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L분의 1에 여기가 K1, I1 플러스하고 이쪽을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죠. K2에 여기가 I2-I1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실은 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가 용량 환산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 납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 비교 꼭 기억을 하셔야죠. 납축전지의 공식 용량은 10A, 알칼리 축전지는 반절이네요. 5고요.
또 그때 납축 전지의 공칭 전압은 셀당 2V, 알칼리 1.2V, 납은 한 자니까 2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알칼리 세 자니까 1.5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장점은 납축 전지는 효율이 우수하고 단시간에 대전류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고요. 알칼리는 수명이 길고 운반 등 진동에 강하고 급속한 충방전에 잘 견딘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가보면 주어진 방전 특성을 갖는 부하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때의 여기 보수율 있잖아요. 보수율 0.8분의 1만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방전 전류와 방전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방전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용량 환산 시간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얘 대신에 지금 K1이 2.49라는 걸 써야 되고요. 여기 T2는 K2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2. 역시 2.2에도 49를 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K3는 1.46을 써야 되고요. 여기 T4에 해당되는 K4는 0.57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 크기가 I1이고요. 또 이 크기가 I2, 이 크기가 즉 세로 크기죠. I3, I4인데 잘 보시면 여기 그림상에서는 지금 i2하고 i4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얘가 더 크고요. 얘가 작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이렇게 얘가 돼 있고 얘가 이거보단 작아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가 i1, 여기가 i2, i3, i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무튼 이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요 직사각형을 빼고 그쵸? 요거는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빼내요. 이 부분은 뺀 뒤에 다시 이 부분은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니까 자 먼저 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I1과 여기를 K1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K1, I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번엔 요 넓이를 빼야 된다고 그랬죠. 요 넓이는 지금 여기가 I2니까 이 길이는 I1-I2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빼기 그리고 이 가로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은 K2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건 K2니까 즉 K2에서 곱하기 요 부분 I1-I2 한 것을 빼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또 빼야 되겠죠. 요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K3 이게 지금 K3가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다면 I2에서 I3를 빼야 되겠죠. 즉 요 세로 길이는 I2-I3가 되죠. 그래서 K3에 곱하기 I2-I3 한 것을 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K4로 볼 수 있겠죠. K4 그러니까 요 가로의 길이는 K4가 되고요. 여기 세로의 길이는 보시면 이 그대로 얘는 I4 요 길이 I4니까 I4에서 I3를 뺀 부분이 되겠죠. I4에서 I3를 뺀 부분 그래서 그것은 더해줘야 되니까 이것은 K4에 I4에서 I3를 뺀 것 이거에다가 최종적으로 보수율 R분의 1 해준 것이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로 보통 바꿔서 표현을 이제 해주게 된다면 여기만 부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를 이제 플러스로 하고 이 부분을 그러면 위치만 바꾸면 되겠네요. 여기를 I2 여기를 I1 여기도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위치 I3 여기 I2 여기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이렇게 해서 축전지 용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죠. 지금 이 표시한 것이 2, 1, 3, 2,
4, 3 그쵸? 2, 1, 3, 2, 4, 3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외운다기보다 방금 이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는 뭐 수치만 대입하는 거니까 요거 보술 0.8에다가 각각 용량 환산 시간 값들 그 다음에 I1, I2, I3 그대로 대입만 해준 겁니다.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축전지 용량이 얻어지게 되겠죠. 자, 납축전지와 납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이 몇 시간이냐. 그래서 아까 우리 납축전지는 10시간이었고요. 알칼리 축전지가 5시간이었죠. 그래서 뭐 10시간 또는 10시간율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납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셀당 얼마였습니까? 납 한자로 보니까 2였죠. 2. 그래서 얘는 2V per 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는 1.2였죠. 1.2입니다. 알칼리는. 예비 전원으로 시설되는 축전지로부터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와 또 무엇을 설치하는지 쓰시오. 자, 축전지로부터 부하 사이에는 분명히 이런 단락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개폐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자동 차단이 필요한 차단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부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전류 또는 단락전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과전류 차단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1호사 계통의 절연 협조를 위한 각 기기의 절연 강도에 대한 비교표이다. 변압기, 선로애자, 개폐기 지지애자, 피레기 제한전압이 속해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네요. 네모 안에 한번 써봐라 그랬는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 절연협조라고 하는 것은 전력계통에서 기계기구, 애자 이런 것 등에 적절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계통 설계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충격 절연 내력이 애자가 가장 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순서로 좀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고요. P변 부콘에 이런 식으로 외우자고 그랬죠. 즉 절연 강도가 가장 낮은 것이 피렉이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이 순서로. 그래서 P변 부콘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자고 그랬죠. 낮은 것이 피렉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이 네 가지 변압기, 선로애자, 개폐기 지지애자, 피레기 제한전압 이 중에서 이 네 가지를 적는데 작은 것부터가 일단은 P변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피레기 제한전압, 변압기 그 부분이 여기에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자가 두 개 있네요. 근데 봤더니 선로애자하고 개폐기 중에서 선로애자가 더 많은 절연 강도를 가져야 되겠죠. 선로에 있는 부분 그렇죠.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 이 부분이 더 큰 강도를 가져야 되니까 1번에 선로애자가 오고 여기가 이제 이 중에서 고른다면 개폐기 애자가 여기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P변이니까 이쪽에 변압기 여기에 피레기 제한전압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변류기 CT죠. 두 대를 V결선에서 OCR 과전류 계전기죠. 세 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했다. 그림을 보고 각 질문에 답해봐라. 자, 이렇게 그대로 일렬로 연결된 결선이 일종의 가동결선 있죠. 이렇게 일렬로 결선된 것이 가동결선,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결선된 것이 차동결선입니다. 가동결선일 때 이거 뭐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가동결선일 때 그때는 이쪽 전류계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이 A, C 이거에 CT 2차측 전류가 그대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A와 C를 그대로 더하니까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더한 값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B상의 전류와 크기가 동일한 크기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상 크기만을 생각하자면 여기 IB 즉 한 상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한 뒤에 1차 측의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CTB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즉 여기에 검출된 전류값에다가 CTB만 곱해주면 되지만 차동결선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A에 아까 이 부분 IA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IA가 되고요. 여기는 그대로 IC가 흐르기 때문에 이거는 IC에서 마이너스 IA를 생각하는 거죠. 즉 IC에서 IA의 마이너스 IA, 즉 얘와 얘를 더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구해보면 이 크기는 한 상의 전류의 루트 3배가 된 전류가 즉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즉 CT를 거쳐 나온 2차 측 전류의 사실상 루트 3배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즉 이 전류를 가지고 1차 측의 전류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류값에다가 CTB를 곱하고 이 루트 3을 다시 없애기 위해서 루트 3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차동결선의 방법이고 가동결선은 그대로 그냥 CTB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가보면 이 경우는 가동결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여기에 흘러나온 전류값 즉 CT의 변류비가 주어지고 2차 측 전류가 주어졌다면 이걸 통해서 1차 측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이 CT 2차 측 전류에다가 그대로 이 CTB만 곱해주면 됩니다. 5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1차 측 전류를 우리가 구하게 된 겁니다. 자, 일단 그 이론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제 수전 전력이 얼마냐인가를 물은 거죠. 수전 전력이 얼마냐. 이건 지금 삼상 전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삼상 전력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루트 3 VI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킬로와트란 얘기는 유효 전력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전 전압 22,900 역률 90%니까 얘 대신 0.9를 대입하고 즉 이제 여기에서는 I를 구할 때 바로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측 여기 1차 측 전류로 우리가 수전 전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V는 22,900 그 다음에 이때 I는 CT 2차 측 전류에다가 CTB를 곱한 3 곱하기 5분의 3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이 90%라는 얘기는 0.9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킬로와트로 표현하기 위한 값이죠. 계산해 보면 642.56kW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CR은 이제 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가? 오버커런트 릴레이죠. 과전류 계전기. 이것은 부하의 부하 측이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게 되는 거죠. 통전 중에 변류기 2차 측의 기기를 교체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취할 조치. 우리가 변류기를 우리가 기기를 교체하거나 할 때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PT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해야 되고요. CT는 반대로 단락을 시켜야죠. 그래서 외울 때 개피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PT는 개방, CT는 단락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서는 변류기 CT니까 얘는 단락 2차 측을 단락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5번 변압기 또는 선로 사고에 의해서 뱅킹 내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연쇄적으로 회로로부터 차단되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 여긴 연쇄적이란 말이 사실 포인트가 되죠. 그걸 우리가 캐스케이딩 그런 폭포 같은 거죠. 계속 물이 뒤따라오면서 계속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캐스케이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압 측의 고장으로 고장나지 않은 변압기죠.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연쇄적으로 이렇게 차단되는 현상으로 뱅킹 퓨즈나 구분 퓨즈, 즉 서로 이렇게 연동되지 않도록 이런 퓨즈를 두어서 방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회로로부터 차단되는 현상을 우리가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6번 부하 설비의
합계 용량이 1000kW, 그다음에 역률, 수용률 주어졌죠. 그럴 때 수전 설비 용량은 얼마냐? 이것은 사실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선정하라 이런 거 아니니까 그대로 값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일단 변압기 우리가 용량 계산할 때에는 이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은 곱하고 부득률도 나누고 역률도 나누고 이걸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수용률만 곱하고 뭐 부득률, 역률, 효율 뭐 이런 거 주어주면 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역률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렇게 킬로볼트 암페어로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000kW에다가 수용률은 곱하고 0.7은 곱하고 역률 0.85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부득률 주어지면 부득률도 나눠야 되고요. 뭐 효율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즉 수용률만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823.53 kV 암페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7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란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급전, 운전, 보수 이런 업무 등에 사용되는 전화나 원격지에 있는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개통보호를 위해서 전기적, 광학적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 모든 장치란 얘기죠. 제장치, 전송로 설비 및 전원 설비 등을 말한다. 통신 설비의 시설 장소 세 곳만 쓰시오 그랬네요. 전력 보안 통신 설비죠.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가? 송전선로, 배전선로, 발변전소 및 변환소 기억을 해두십시오. 통신 설비의 시설 장소, 송전선로, 배전선로, 발변전소 및 변환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조명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광속, 조도, 광도 그 정의를 설명하시오 그랬네요. 자, 먼저 살펴보면 광속은 F로 표현하죠. F, 루멘입니다. 그래서 광속은 사실상 어떤 우리가 전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빛의 총량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원에서 나오는 복사속, 여기에서 나오는 일종의 우리 뭐 전속,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전속, 자속 이렇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총 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아서 빛으로 느끼는 크기를 나타낸 것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도는 I입니다. I로 표현하고 칸델라. 그래서 발산 광속의 입체각의 밀도가 정확한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도는 어떤 물체에 광속이 입사하게 되면 그 면이 밝게 빛나는 정도. 이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빛이 반사되면서 빛이 나야 우리가 눈으로 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도는 눈부심의 정도,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서지 흡수기 SA로 표현하죠. 주요 기능과 일반적인 설치 위치에 대해서 쓰시오. 자, 서지 흡수기를 한번 보면 군의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폐 서지, 순간 과도 전압 등 2차 기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지 흡수기를 설치한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VCB 진공 차단기죠. 그리고 변압기라든가 이런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공 차단기 후단 그리고 이런 부하의 전단 이 사이에 SA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게 되죠. 또 변압기 역시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는 서지 흡수기가 보호하려는 기기의 전단에 보호하려는 이 전동기라든가 변압기의 전단에 설치하고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 즉 이 VCB 같은 경우 요거 우리가 개방하거나 투입하면 여기에 개폐 서지가 발생하죠. 여기에서 그걸 막아주니까 그 후단에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후단에 보호해야 되는 기기의 전단에 설치한다. 부하 측 사이에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